방 안에 누워있는 이 남자 쿠로스. 그는 무기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히키코모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낭비할 인생이라면 죽어버리자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그의 눈앞에 비친 한 줄기 빛. 그는 그 빛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다음날부터 쿠로스는 바빠집니다. 옆집에 사는 이 여자의 집을 염탐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어버린 거죠. 며칠 뒤 배가 고팠던 쿠로스는 아랫집 문고리에 걸려있던 편의점 봉투를 발견합니다. 허겁지겁 그걸 꺼내 먹던 쿠로스는 하지만 그녀 역시 범상치 않았는데 ごめんなさい、料理してて。 그렇게 옆집에 살던 여대생 미야이치와 처음으로 만나게 된 쿠로스. 그녀는 쿠로스가 딱해 보였는지 집으로 초대해 음식까지 대접합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밥 친구가 되어 이렇게 자주 만나 밥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히키코모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쿠로스는 자신과 밥을 먹어주는 미야이치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쿠로스의 투정을 듣던 미야이치는 切れるほどつながれたらよくない? 또 다른 날 언제나처럼 구멍으로 그녀를 보려던 쿠로스는 그녀의 방에서 한 남자와 있는 미야이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미야이치는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로 그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쿠로스는 어제 자신이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이날 저녁 역시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러버린 쿠로스. 그러자 그는 미야이치를 피해 밖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결국 옥상에서 붙잡혀버린 쿠로스. 비밀이 들통난 그녀는 커터칼로 위협을 했지만 쿠로스는 어차피 죽을 생각이었다며 차분히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죽이기 전 그녀는 쿠로스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는데 미야이치さんと 스키아이 타이. 그러자 미야이치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됩니다. 며칠 뒤에는 실험실에 전자레인지를 옮겨주러 그녀의 학교에 같이 가게 되는 쿠로스. 이때 한 남학생이 다가와 미야이치에게 쿠로스와 어떤 사이냐 묻자 彼氏です。 그렇게 오붓한 데이트가 진행되는가 했지만 함께 집에 가던 길 미야이치는 우비를 뒤집어 쓰더니 그 후로도 데이트 도중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미야이치. 궁금해진 쿠로스가 사람을 죽이는 기준이 있는지 묻자 ここ最近は巷に泳いでる犯罪者リスト化して良き時に殺してます。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자 깜짝 선물을 준비한 듯한 미야이치. 그리고 10시가 되어 구멍으로 그녀의 방을 보자 그녀는 이전의 말과 달리 범죄와 상관없어 보이는 친절한 이웃 가와사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나 능숙하게 범죄 현장을 정리하는 업자들. 그 업자에게 따져 1층 가와사키 방에 따라 들어간 쿠로스. 그런데 그날 이후 쿠로스는 미야이치를 피합니다. 그럼에도 살갑게 다가오는 그녀. 그런데 며칠 뒤 쿠로스는 가와사키의 동생 하루코를 보게 됩니다. 오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이것저것 물어오는 그녀. 그러자 쿠로스는 불안해집니다. 계속 하루코가 찾아오면
오빠 가와사키의 죽음을 알아챌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입막음을 위해 살인을 하지는 않는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미야이치.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온 하루코는 쿠로스에게 같이 방에 들어가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거절하지 못한 쿠로스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こぞっぽりした部屋だね 안심한 하루코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향하는 쿠로스. 그런데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미야이치를 보게 됩니다.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쿠로스는 이 일에 대해 캐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꾹 참고 있던 미야이치가 폭발하는데 ていうかクロス君はさ、何をそんなにあのメガネの子のために動き回ってるの？ 항상 웃는 얼굴에 친절함이 배어있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연쇄살인범이었던 미야이치. 과연 그녀의 진짜 모습은 어느 쪽에 가까웠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의 결실을, 아니 쿠로스는 영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두 주인공 쿠로스와 미야이치가 중심이 되어 흘러갑니다. 특히나 취미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미야이치가 사건을 일으키며 여러 갈등이 터져나오게 되죠. 미야이치는 외관으로 보나 번듯한 학교에 다니는 모습으로 보나 비정상적인 모습과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좋은 이웃이었고 많은 남학생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인기 많은 학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야이치에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는 가면이 있었습니다.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범이라는 가면이 말이죠. 그녀는 점 찍은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거침없이 제거해버립니다. 체격차가 제법 나는 남자든 자신과 비슷한 여자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커터칼로 목을 그어버리죠. 겉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그래서 쿠로스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지만 그녀 역시 뭔가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자를 처단하는 정의의 사도 같은 거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이 아닌 개인이 벌이는 살인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충분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남자친구 쿠로스 역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자살을 하려던 건 법적 문제가 없겠지만 벽 구멍으로 남의 집을 염탐하던 일은 누가 봐도 큰 문제였기 때문이죠. 결국 이 범죄 행위 때문에 미야이치의 살인을 보게 되었고 그 살인을 목격한 덕분에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범죄로 얼룩진 쇼인도 커플로 보일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좀 더 단단히 엮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야이치의 화려한 칼솜씨 때문에 조금 묻힌 감이 있지만 이 작품은 여러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인공들의 범죄 행위나 히키코모리적 생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죠. 먼저 아랫집 이웃이던 가와사키는 길고양이를 챙겨주는 따뜻한 이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디오를 촬영하는 쓰레기였습니다. 동물 인권에 대해 여전히 무감각한 세태를 가와사키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처벌 또한 약한 수위에 그치고 있다는 걸 영화는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력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일이라도 서슴없이 하는 야쿠자,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신체를 팔아넘기는 뒤처리 업체까지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래서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적 인물이란 공통점이 있었죠.
이렇게 무거운 문제 말고도 영화는 사회 속 현상을 잘 담아냈습니다. 서로 간의 연락이 뜸해진 가족관계, 패배주의가 깔려버린 아르바이트생의 삶, 그리고 대학에 여러 번 떨어지자 자살을 기도한 입시생까지 사회 속 크고 작은 문제를 담아냄으로써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미야이치의 불법적인 정화 작업에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지만 타겟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미야이치. 그리고 그녀가 연쇄살인범임을 알고도 홀딱 빠져버린 쿠로스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 양과 늑대의 사랑과 살인이었습니다.